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9기 김태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험번호 123번 이준영입니다. 준영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앙대학교 예비 입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준영 씨, 그럼 제가 면접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준영 학생, 자신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자신감, 열정, 귀여움이라고 해도 될까요? 에이, 준영 씨 너무 식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태령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오늘 촬영 주제가 뭐라고요? 면접이라니까요, 면접. 그럼 면접을 볼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중앙입학 앙케이트, 중앙 케이트.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되는 점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면접 참 어렵죠?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지나치게 긴장을 하다 보면 준비한 것도 충분히 답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예의를 차려서 딱딱한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자유롭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답변이 너무 길거나 짧다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기류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저만의 면접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쳐다보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접장에서도 교수님들과 잘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수월하게 면접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중앙대학교에서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면 시간에 맞추어서 면접 대기실로 입장을 해야 해요. 면접 대기실은 지원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다빈 지역 인재 면접 전형에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절차를 시행한다고 하니 조금 더 일찍 도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 과정은 저희가 예비 중앙인 분들께 전반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출결 및 신분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면접고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은 면접고사 수험생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고 온다면 당황하지 않겠죠? 네, 신분증과 수험표 확인이 끝나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가 번호를 부여받고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 번호 1번입니다. 조금은 어색하시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도중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유추 단서를 제공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겠죠? 간단한 목례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으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단정한 의상을 준비하시면 좋겠죠? 교내 영어학습 멘토멘티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로 봉사를 하게 되었나요? 같은 학급에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고 싶었고 친구의 학업 향상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나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면접 장면이네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가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관들께서 면접자분들의 답변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서 활동의 깊이와 성찰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다네요.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간략한 면접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학교에서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두 번째, 면접자는 시간에 맞추어서 면접 대기실로 입실을 합니다. 이때 출결 및 신분을 확인하니까 꼭 신분증과 수험표를 챙기세요. 이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 번호를 부여받고 면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과 면접자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서류평가 후에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일정이 다르니까 모집 단위별 면접고사 일정을 꼭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면접을 할 때 면접 유의사항 확인하기, 교복이 아닌 깔끔한 의상 착용하기 등 기본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고 면접 잘 보시길 바래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막상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면접 준비 참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카운슬러가 차근차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씨는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친구 혹은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면서 키워드 몇 개만 저에게 던져달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그 키워드를 토대로 살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친구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좋지만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은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장에서도 관련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고 수월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할 경우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맞아요. 말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잘 준비했는데 면접 못 봐서 탈락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학이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적 사고입니다.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는 표현력이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답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진위성 여부 확인도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류에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학사정관의 질문에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추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진솔하게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표현력이 좋지 못하더라도 진솔하고 성실한 태도를 통해 면접을 마치면 되겠네요. 면접 전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확인하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제가 작성한 독서 기록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면접을 대비해서 책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나 면접관 분들께서 자세하게 물으실까요? 예비 중앙인 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포항 입학사정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활동을 통해 책을 읽게 된 계기, 관심 분야, 역량 등을 확인하며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관심 분야와 깊이를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권이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의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느낀 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일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태령님께서는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책은 인생이라는 책이었어요. 책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서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방금 태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게 된 계기와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제가 제출한 서류 중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고민이에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면접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입학사정관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면접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또 제출한 서류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등을 면접 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간의 면접 질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도 면접 질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단계 합격자 확정 이후에 서류 검토를 하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면접 질문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평가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며 여러 활동을 통해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뢰도도 하락되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면접도 사람과 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만 준비해 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면접에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 등도 물을까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원학과 관련 심화활동 기록이나 교육과정 이수 기록이 있을 때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질문을 할까요? 네, 바로 입학사정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하며 지원학과와 관련하여 심화 탐구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 과정을 충분히 배우고 이해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일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수준의 어려운 전공 지식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면접도 어떻게 학창시절에 본인이 성장하였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앙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비 중앙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겠죠?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말하는 건 어렵지만 연습하면 늘게 되어 있어요. 예비 중앙인 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앙 입학 앙케이트 중앙 중앙 케이트 다음에 또 만나요.